했는데 그 자본주의에 있어서 결국은 지금 그 부의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왜곡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자본은 그 다른 게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부가 부를 창출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그 책에서 주장해요. 그래서 이 피케티의 분석에 의하면은 근래 들어서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이게 이제 점점 더 심화돼요. 이게 이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당연히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점점 예를 들면 가진 자의 1%가 전체 그 부에서 그 점유하는 비율이 뭐 그전에는 예를 들면 5%였다면 지금은 뭐 15%, 뭐 18%, 뭐 19%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생겨나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한 건데 결국은 이 피케티가 분석한 거는 자본주의의 그 효율성이 이제 이제 작용하면서 이 효율성 영역이 그 전에는 자본의 영역이 있고 또는 국가의 영역 또는 뭐 자본과 더불어서 시장 영역이 있다면은 시장의 영역, 그죠? 시장의 영역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20세기, 21세기 되면서 점점 더 이제 자본의 영역 이게 점점 커지고 달리 얘기하면 시장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국가 영역이나 이런 건 줄어들고 또 이른바 이제 국가의 영역, 이른바 자연의 영역, 공동체의 영역 이런 부분들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효율성 또는 뭐 그 속도, 경쟁 뭐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예를 들면은 이 공업 분야, 그죠? 자본주의라는 게 그죠? 공업이 선도했었잖아요. 그죠? 공업이 선도했고 물론 그런 자본주의를 가져온 데는 농업 발전이라는 것이 바탕이 됐습니다만 특히 영국에서 이게 이제 공업 발전이 이제 선도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농업이나 또는 다른 영역까지 계속 먹어갔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죠? 농사 짓는 거는 자연의 영역이고 또는 공동체 영역이고 그런데 요즘은 이게 자연의 영역, 공동체 영역이라기보다는 자본의 영역 또는 기업의 영역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된 거죠. 그렇게 하고 이게 또 그전에는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그전에는 그 선진국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이렇게 확산됐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게 그냥 개도국이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데까지 다 자본주의가 확산됐고 심지어는 사회주의도 그죠? 1990년대 이제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동구권 그다음에 소련, 중국 뭐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이렇게 되면서 이 사회주의까지도 또는 그 개도국까지도 또는 이제 농업까지도 또는 그 자연의 영역까지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종자 농민들이 굶어도 먹지 않는 종자 영역까지 그 자본들이 다 차지하는 이제 그런 지금 추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킨 게 이른바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새로운 버전이죠.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자본주의 초창기에 자본가들한테 엄청난 권한과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자들이 이제 조직화가 되고 노조가 생기고 또 당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본을 상당히 견제하는 이제 그런 거 반독점 금지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쭉 생겨났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자본이 자기네들이 상당히 그런 그 규제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위축됐다는 거죠. 위축되고 그 자기네들이 경제 활동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제한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가져왔다. 그래서 자본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이제 규제를 풀자. 그죠? 뭐 또는 그동안에 노동자들한테 너무 많은 복지를 부여했으니까 노동자 복지를 이렇게 상당히 줄이자. 또는 그 시장 영역을 상당히 자본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영역까지도 자본이 다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비중을 줄이고 그 영역을 약화시키고 자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점점 더 크게 하고 한 게 이른바 이제 신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서 이제 생겨나는 것들은 철저하게 이제 예를 들면은 노동자들이 이제 아까 복지도 이제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해고라든지 노동자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구조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쉬워지면서 노동자들이 점점 더 이제 힘들게 되고 더더구나 이제 그 신자유주의는 효율성을 엄청 강조하는데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예를 들면은 큰 공장에서 조립 라인 내지는 로봇 쓰는 데 있어서 노조가 견제하고 등등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사람을 좀 더 많이 쓰도록 하는 그런 경제였다면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그 노조의 견제 없이 좀 더 그죠? 그 자기네들 뜻대로 로봇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자동화를 많이 도입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거 잘 안 좋으시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안타깝게도 농업이나 먹을거리 이 영역에 이제 그대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영역에서만 그것이 심화된 것이 아니고 농업의 영역에서도 그게 이제 심화돼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서 생겨나는 것이 이른바 이제 산업형 농업이죠. 산업형 농업은 달리 얘기하면 이제 공업형 농업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또는 농업을 경영할 때 어떤 자연의 기초에 갖고 자연의 시간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시간,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의 효율성, 공장에서의 속도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그 농사 짓는 걸 우리가 이제 공업형 농업, 산업형 농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농업도 바꾸고 농부도 바꾸고 농촌도 바꾸고 씨앗도 바꾸고 닭도 바꾸고 모든 걸 바꿔요 이게. 그전에는 그죠? 산업형 농업이 도입되기 전에는 그죠? 그야말로 지역 농업이죠. 지역 농업. 또 지역의 어떤 토양이나 지역의 기후나 지역의 환경이나 지역의 문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농사를 지었다면은 이 산업형 농업에서는 이제 이게 농업이 일종의 이제 공업 비슷하게 돼요. 농부가 아니고 농부는 원래 독립성
자율성 이런 걸 가졌는데 이 산업형 농업에서의 농부는 조립 라인 노동자가 된다는 거예요. 조립 라인 노동자. 그러니까 조립 라인 노동자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죠. 벨트 라인 들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계속 바퀴만 끼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핸들만 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전체 공정, 전체 농사 과정의 n분의 1만 담당하는 형식으로 농민이 바뀌는, 농부가 바뀌는 이제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농장이 이제 공장이 되는 거고, 씨앗 같은 것도 이게 이제 씨앗이 농민들의 소유였고 공동체의 소유였는데 이게 이제 종자회사의 소유가 됐고, 심지어는 이제 그들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가지고 종자를 독점하고, 농민들이 갖고 있는 종자 자유를 빼앗고, 또 GMO 같은 거를 개발해서 또 GMO 중에서 터미네이터 기술 같은 거를 적용해 가지고 농민들이 한 번 사다가 뿌리면은 그걸 가지고 채종해서 쓸 수가 없고 다시 계속해서 종자를 사다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닭도 이제 그 자연의 닭, 그러니까 방목한 닭, 예를 들면은 하루에 수천 번의 모유 활동을 하고 1, 2km를 걷고 햇대에서 자고 자연적으로 겸이하고 하는 그런 닭이 아니고 완전히, 그죠? 공장에서 제품 만들어내듯이 35일 만에 만들어내는 닭, 이 사료를 단백질로 바꾸는 닭, 이게 돼버린 거죠. 이게 산업형 농업이 됐고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농업 쪽에, 또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이런 것이 이제 더욱더 강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먹을거리와 관련돼서는 이 산업형 농업이 뒷받침돼 가지고 이른바 세계 식량 체계라는 것이 이제 자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식량 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 또는 먹을거리, 그것이 이제 생산되고 가공, 유통, 소비되는 게 그냥 그냥 자유자재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푸드 시스템, 영어로는 푸드 시스템이고 우리말로는 우리가 식량 체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푸드 시스템이 이게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느냐 세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느냐. 근데 오늘날 산업형 농업이 뒷받침돼서 식량 체계, 그러니까 먹을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이제 글로벌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 수준에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죠. 제 책에도 소개했지만 여기 생산자, 여기 소비자, 여기는 뭐 WTO부터 시작해서 자본부터 시작해서 농기업, 뭐 식품산업, 뭐 GMO, 뭐 일부는 국가 역할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체계 속에서 이제 먹을거리가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가장 세계 식량 체계 특징 중에 하나는 얘네들이 세계 식량 체계 주역이고, 그죠? 여기는 그냥 뭐라 그래요? 시다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간 주역이 아닌 이 주변, 상당히 주변에 그냥 보조 역할하는 거고, 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런 연결, 그러니까 지역 식량 체계에서는 얘네들이 없고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연결돼 있었고, 그다음에 생산자가 소비자 배려하고 소비자가 생산자 지원하면서 먹을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이루어졌다면은, 오늘날은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연결이 끊겼고, 거리도 이거 후드마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수천 킬로 또는 수만 킬로까지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하는지 생산자도 모르고 생산 과정도 모르고 하는 거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도 모르고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소비자가 이걸 먹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뭐 이런 가운데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는 그죠? 소비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체불명의 것을 먹고 전혀 또 자기가 이렇게 알기 어려운 상당히 복잡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태죠.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이제 피케티가 얘기한 자본들인데 결국은 이 자본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할시키고 분리해서 지배하면서 이 먹을거리 영역, 농업 영역에서 생겨나는 엄청나게 많은 이윤들을 가져가면서 자기네들의 부를 챙기는 이제 그런 게 됐다는 거죠.